예, 최근에 이 문재인 정권의 일련의 대북 접촉과 계획은요, 처음부터 각이 짜여져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선언안에 사실상 이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 있었고요. 6월 달에 미국에 가서 운전자론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이런 계획이 다 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을 갖다가 시켜가는 부분이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되겠나 했지만은 이 정권은 초지일간으로 그걸 밀고 갔습니다. 그래서 좀 막히면 문정인이 앞에 서서 막 던지면서, 지금 그 이후에 보면 전부 실현되어 가는 문제들을 막 던지면서 숲을 헤치고요. 그런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이 따라가고 뒤에는 임종석이 수습하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남북 접촉 외에도 수많은 남북 비밀 접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김정은 입에서 평창올림픽 참가까지 나오도록 이들은 유도를 했습니다. 이들에게 국익은 뒷전이고요. 안보의식도 뒷전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인 부분들을 민족이라는 부분, 평화라는 부분, 친북, 친중이라는 부분들, 반미, 반일의식이라는 부분들을 관철시키기 위한 어떤 목표밖에 안 보이는 거죠. 자, 미국에서 최근에 이런 지금 이 정권의 부분, 이 대북 정책 부분, 김정은 신년사에 대한 입장들이 좀 이렇게 수집되었습니다. 미국의 이 정권의 실무자들은 김정은이 아주 시간을 제대로 맞추어서 타이밍이 적절하게 신년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좋은 타이밍이 없을 만큼 제대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문 대통령이 지금 자신이 북한 문제하고 관련해서 업적에 뭔가를 이루어내기 위해서 안달복달하면서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라는 거, 즉 이 대북 업적을 쌓으려고 목을 메고 있다라는 것을 북한이 정확하게 활용을 지금 해서 이렇게 이번에 신년사를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번 김정은의 신년사를 끌어내기 위한 전초 작업이 중국에서 집중적으로 있었고, 시진핑 쪽에서 문 대통령이 간 다음에 중국하고 북한하고 간에 중요한 이 물밑 대화도 나누었다고 지금 정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임종석이 레바논에 가서 과연 뭘 했겠느냐. 뭐 한간에 비트코인 갖다 줬니, 그런 말 하는 사람이 좀 증거를 제시를 하세요. 세상에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중들을 현혹시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뭘 갖다 준다기보다요, 레바논에 가서 북측 인사와 접촉을 해서 중국에 가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시진핑하고 합의를 할 거고 중국에서 너네들한테 뭔가 언급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중국보다 먼저 북한에 기띔을 해줬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국 내부에서 시진핑이 임기 2기로 가면서 거의 황제급 지위에 올랐다라고 지금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진핑이 완벽하게 통제가 되지 않는 그룹들이 중국 안에 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그룹들이 중국의 중앙위나 또 정치국에 있는 친북 그룹이라는 거죠. 자, 이 중국 내부의, 중국 공산당 내부의 친북 그룹은 중국 공산당에서 가장 교조주의적인 강경한 원론주의자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이 공산당 혁명의 맹분을 아직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시진핑도 이들을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들 중국 공산당 내부의 핵심 이 친북 그룹들은 북한을 이용해서 미국을 공격하는 것이
매우 현 시점에서 유용하다. 우리가 직접 미국을 갖다가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근데 북한이 그 역할을 우리 대신에 충실하게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더욱 이런 부분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중국은 북한이 지금 성가시거나 불편한 게 전혀 아니다. 오히려 중국이 못하는 부분을 북한이 해주고 있다. 자, 미친 개가 막 물어요. 이웃에 사는 자신의 라이벌한테. 그러면 라이벌이 개 좀 키워라 그러면 이제 이 중시는 그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 개 아닌데요. 자, 그런데 그 개가 이웃에 사는 미 씨한테 아주 물어뜯어서 한 방에 죽이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자, 밤에 몰래 밥 줍니다. 물도 줍니다. 쓰다듬어도 줍니다. 잘한다, 잘한다. 한 방에 물어서 죽여. 지금 딱 그걸 중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요. 지금 미국 측에 들어온 중국의 정보들에서도 그런 사실들이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북 강경 그룹들이 대북 강경 그룹이 아니라 북한을 옹호하는 강경 그룹들이 시진핑조차도 컨트롤이 완벽하게 되지 않는, 즉 아웃 오브 컨트롤이라는 거죠. 시진핑의 컨트롤에서도 벗어나 있는 그룹이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명분이 중국 공산당 안에서 봤을 때 매우 강한 그룹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지금 미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 대해서 김정은이만큼 잘하는 놈이 누가 있냐? 역대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보더라도 자기 할배나 아비보다도 더 잘하지 않느냐라는 것이 지금 중국 공산당 강경파들의 시각이라는 겁니다. 자, 시진핑이 이들을 무시하고 만약에 김정은을 통제하면서 미국 편에 서게 되면 중국 공산당의 강경파는 시진핑을 변절자라거나 공산당의 혁명 정신을 상실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코너로 몰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명분이 원론적으로 센 공산당 입장에서 봤을 때 센 그룹을 제 아무리 시진핑이라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해버리고 나면 공산당의 이 존립, 명분 자체가 사라지게 되니까요. 자, 최근에 이들 중국 공산당의 강경파 그룹들은, 친북 강경파 그룹들은 이럴수록 북한에 군사적 지원을 더 해줘야 되고 식량이나 기름이나 이런 원조들을 더 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밀무역이 발생을 하고 서해상이나 동해상에서 북한에 기름을 떼주는 일, 뒤로 식량을 주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 것도 이런 목적에서 나온 거고요. 다만 이들은 북한이 완성되어가는 핵과 미사일을 테스트, 실험을 함으로써 상황을 걷잡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이렇게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만 북한이 안 해주면 얼마든지 북한을 갖다가 우리는 더 지원을 해 주겠다라는 것을 이들은 분명히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런 입장에 러시아도 동조를 했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자신들이 이 중국 정부에 제안하는 내용 중에 이럴수록 더욱더 북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미국을 왕따를 만드는 일종의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영어에서 어드맨 아웃이라는 게 있죠. 전에도 제가 그 이야기를 한번 했죠. 김정은이 이야기를 할 때. 이건 뭐냐? 왕따라는 겁니다. 어드맨 아웃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 미국을 왕따로 만든다는 거죠. 지금 한국도 우리한테 최근에 가세를 했다. 자, 이제 일본하고 미국만 남아서 북한을 제재 압박해야 된다고 개거품을 물고 있는데, 한국이 빠지게 됨으로써 국제사회의 명분은 평화 이런 쪽으로, 전쟁 반대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역할은, 외교 안보적인 역할은 한국 자체의 역할이라기보다는 북한과의 분단국으로서 상징적인 역할인데, 한국이 중국 쪽으로, 북한 쪽으로 기울므로써 지금 트럼프하고 아베는 명분을 상실해 가면서 왕따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본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중국 내부에 북한의
동조하는 강경 그룹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협상을 해서 동참을 시키는 부분이 이들의 굉장히 중요한 전략적 목표였는데 지금 그대로 실현이 되어 가면서 방중 이후에 한국이 급속하게 중국의 이런 전략에 끌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속에서 트럼프는 지금 매우 화가 났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고요. 그래서 북한의 이 완전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완벽한 비핵화라는 CVID만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이 미국한테는 지금 CR이 먹히지 않으니까 한국 남한을 통해서 미국을 끌어내서 대화 국면으로 전환시키면서 핵을 완성해 나가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은 미국이 한국의 동조 무기는 없이 북한에 대해서 군사적으로 압박을 못할 거다. 이런 부분에 대한 북한의 해석이 분명히 포함된 겁니다. 자, 김정은은 트럼프하고 문재인 두 사람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을 완전히 포착을 했어요. 트럼프는 강경 제재를 하자 그러고 문은 대화 재개를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는 절대로 지금 문재인이 주장하는 선제 공격에 한반도 선제 공격에 반대한다. 전쟁에 반대하고 평화적으로 대화를 해서 해간다라는 부분이 결국은 문만 잡고 있으면 남한 정부만 잡고 있으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이런 것은 결국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안심 놓고 완성을 시킬 수 있는 핵과 미사일을 그런 조건을 분명히 제시한다는 거죠. 자, 이 속에서 김정은이 노리는 또 하나는 한미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갈등, 북한이 정말로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의해 겁을 먹고 그게 두려워가 군사훈련 한다다가 갑자기 쳐들어올까봐 또 전략자산이 한국에 배치됐다가 언제 날 때릴까봐 진짜로 그럴까봐 두려워해서 북한이 히스테리 상태에 빠져서 그걸 중단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정인이부터 문재인, 임종석, 한국의 종북 좌파들이 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천만의 말씀. 북한은요. 그런 식으로 군사훈련하다가 갑자기 북한을 때리거나 무슨 전략자산을 한국에 배치해놨다가 갑자기 때린다고 눈곱만큼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느 선 이상으로 움직일 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자기들이 잘 알고 있죠. 언제 어떻게 하면 자기들을 때릴 건가 하는 라인은 북한이 제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 만치 군사훈련에 대해서 히스테리, 트라우마에 빠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전략자산의 트라우마에 빠진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간에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면 적을 떨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미 간의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의 매티스 국방장관이요. 아직도 한국에 사실상은 군사훈련을 연기를 한 것을 받아들이면서도 공식적인 통보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기분이 더러워서기도 하고 북한 놈들이 어떻게 나오는가 좀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도 있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 기간이 끝나고 나면 미국의 입장은 한미 군사훈련을 다른 때보다도 훨씬 꽃배기로 세게 하자. 규모나 질에 있어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결국은 미국이 이렇게 쉽게 군사훈련 연기에 대해서 답을 안 하는 것은 미국의 지금 반응을 보고 있는 김정은의 눈치를 간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이 이 지금 고위급 회담에 대해서도 빨리 답을 안 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이 지금 안 나오고 있으니까 눈치 작전을 지금 펴고 있는 부분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자, 북한은 지금 미국 왕따 작전, 어드맨 아웃 작전을 펴고 있는데요. 미국은
한국이 지난 연말에 F-35 20대를 사주겠다. 이런 뉘앙스를 보도시켰다가 또 뭐 그게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화할 때마다 뭐 수조 원의 무기 사주겠다. 한국 갈 때마다 그러겠다. 똑같은 이야기를 재탄, 3탄, 4탄 우려가면서 미국은 돈, 무기만 이야기하면 가만히 있고 뒤로는 구멍을 파서 중국, 북한 쪽으로 붙는 부분을 다 알고 있고 괘씸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를 뭘로 보고 저 짓거리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매우 지금 불쾌한 입장이라는 것도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이 문제가 올해 끝난다고 보지 않고 있고 2년, 3년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면서 그런 가는 과정에서 우발적인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일단은 우리는 장기적으로 압박을 해가고 여기에서 이탈하는 배신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대책을 준비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 배신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겁니다.